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억만장자 사교 모임에 올해도 불참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회장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중요한 모임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건지 짚어봅니다. 짝퉁 천국이라 불리는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김치를 도둑질해 간 것도 모자라 삼겹살 쌈에 한복, 그리고 드라마 내용까지 표절해 논란입니다. 별걸 다 베끼며 지들 거라고 박바구기는 중공 잡것들 소식 함께 전합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6년 만에 참석 가능성이 점쳐졌던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 썬밸리 컨퍼런스에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부터 9일까지 무려 닷새간 열리는 억만장자들의 사교 모임인데 참석자 명단엔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모임의 본 명칭은 앨런&코 컨퍼런스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앨런&컴퍼니가 1983년부터 주최해온 국제 비즈니스 회의인데요. 간단히 지명을 따서 썬밸리 컨퍼런스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초청 대상자는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미디어와 정보기술 업계의 거물들이 주요 초청 대상자입니다. 억만장자 사교 클럽으로 불리울만 하죠. 올해 컨퍼런스 참석자 명단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팀 쿡 애플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앤디 제시 아마존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참석 여부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상무 시절인 2002년부터 거의 매년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회장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수감 생활로 이어지면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마지막 참석은 2016년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수감 중이던 2017년 법정에서 썬밸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인데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출장인 건 당연지사겠죠. 말이 억만장자 사교 모임이지 사실 이 행사는 단순 사교 활동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의 수장들이 기업 인수합병이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회장은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이 행사에 초청될 자격을 갖춘 인물입니다. 당초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번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할 경우 시스템 반도체 관련 인수합병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대만 TSMC를 제치고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수합병이 필수란 점에서인데요. 앞으로 5년간 그룹 투자 금액을 450조 원으로 잡아놓을 정도로 실탄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할수록 이 부회장의 불참 소식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회장이 이렇게 중요시하고 정말 중요하기도 한 행사에 올해 또한 6년 연속으로 참석을 왜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부회장은 애초 이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준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제한 상태에서 출국을 강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적 만남이 아니라 민간 사교 성격을 띤 행사라는 점이 결정적 포기 사유가 됐다는 후문인데요. 이 부회장은 현재 해외에 나가려면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일일이 다 귀찮게 받아야 합니다. 문재인이 자신보다 이 나라의 보탬이 100만 배쯤은 더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발을 꽁꽁 묶어놓고 양산으로 가기 전 완전히 풀어주기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끝까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지 않고 석방이 아닌 가석방을 했죠. 하기야 남한보다는 북한 경제를 먼저 생각했던 문재인이 삼성을 옥죄면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한다 라는 이 기본적 상식을 염두에 두기나 했겠습니까? 어쨌든 문재인이 대한민국 경제 하락에 미친 영향은 숫자로는 정의 내리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듯합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인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활약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삼성이 자랑스러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 드라마가 대한민국 드라마인 대장금 표절과 문화 공정으로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 드라마 진수기를 본 네티즌들의 후기가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진수기는 지난 4월 7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드라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측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빌리빌리로부터 판권을 잡고 독점으로 방영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베껴 만들어서 한국인들은 최대한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요? 진수기는 대장금처럼 과거 시대의 요리를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은 민간 출신의 여주인공이 여러 시련을 겪은 뒤 황궁에 들어가 뛰어난 요리 솜씨로 태자의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하고 태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줄거리가 소개돼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줄거리와 포스터만 봐도 표절티가 팍팍 나죠. 이를 놓고 국내 네티즌들은 지난 2003년 방영된 한국 드라마 대장금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주인공 역을 맡았던 대장금은 장금이가 궁에 들어가 최초의 어이녀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로맨스를 그린 작품으로 60개국에 수출이 됐고 수조 원의 경제 효과를 누린 세계적인 드라마입니다. 물론 중국으로도 수출이 되었는데요. 2005년 중국 지역 방송인 호남위성 TV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는데 시청률이 3.2%였습니다. 시청률 절대치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국의 평균 시청률 수치를 비교해보면 무시할 수 없는 제법 높은 시청률입니다. 특히 당시 밤 10시라는 상당히 늦은 시간에 방영되었음에도 주요 도시 지역에서 시청 점유율 10%를 기록했고 대장금의 주제곡 역시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대장금 제작진들이 일본은 겨울연가, 중국은 대장금 열풍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당시 열풍을 다시 소환해 현재 진수기라는 드라마를 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라마 내용뿐만 아니라 진수기에 출연한 배우들이 한복과 유사한 의상을 입은 것과 삼겹살 쌈을 중국 전통 요리법이라고 표현한 것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건 도둑질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 중국 전통복을 쓰면 되지 왜 굳이 한복을 사용하나. 몇 년 전부터 한복이랑 비슷하게 의상 만드는 게 의심스럽다 등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즉각 지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황구시부의 인터넷판인 황구망은 5일 진수기가 한국에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며 논란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배우들이 한복이 아닌 명나라 옷을 입고 있다. 진수기에 나온 음식들은 다 중국 전통 음식이라 흠잡을 데가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차오 랴오닝대 미국 동아시아 연구소장은 황구망에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밀접한 교류를 통해 의복과 음식 등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며 조선시대 의복, 특히 관복은 중국 명나라 의복을 거의 모방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예로부터 유교를 내세우며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흡수해 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스스로를 소중하라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차오 이 사람은 또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한국과 중국 사이 문화 분쟁은 일부 젊은 한국인들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양국민 모두 역사를 직시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교류해 양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문재인이 시진핑이 하는 짓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흡수해왔을지는 모르나 한국이 중국의 드라마를 먼저 보고 베끼진 않았다는 것. 대장금을 본 60개국의 전 세계인들은 다 알 겁니다. 양국민 모두 역사를 직시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갖자는 자들이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삼겹살 쌈 싸먹기까지 따라하며 드라마를 만들고 떼돈을 벌어들일 욕심을 냅니까? 적당히 베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베껴버린 바람에 제발 저려서 한국엔 공개하지도 못한 주제에 반박은 또 그럴듯하게 했는데요. 14억 명 이상의 인간들을 보유하고도 창의성은 하나도 없고 옷이며 요리며 드라마까지 다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듯이 음식 연구도 좀 하고 드라마 내용도 스스로 지어내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따라했으면 따라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이길 바라면서
뉴스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